안녕하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론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오디오북 발표를 할 경영학과 김화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도입에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 두 번째, 기소 내용과 반론. 세 번째, 소크라테스의 삶. 네 번째, 젊은이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변론의 어투보다 진실성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합니다. 자신은 거짓말도 못하는 진실된 사람이고 주변에서 달변가라고 하지만 달변가가 아니고 결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지만 고발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고발하였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발자들을 예전 고발자와 최근 고발자로 구분하면서 변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전 고발자에 대해 자신을 변론하고 기소 내용을 반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소 내용은 땅 밑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약한 주장을 강한 주장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그런 탐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용을 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소 내용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부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상대적인 의견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소피스트를 언급하며 자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였고, 둘째는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며 내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에게 편견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탁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럼 신탁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무녀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걸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걸 들은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내용이 당혹스러웠고 신이 그런 신탁을 내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PPT에 보이는 것처럼 정치인, 시인, 수공업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정치인을 찾아갔지만 정치인은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많이 아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시를 짓는 것이 아닌 어떤 영감을 통해 시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인들이 시에 대해 더 잘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시인 역시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것은 수공업자였습니다. 수공업자는 한 분야에서는 탁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탁월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본 소크라테스는 수공업자 역시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논박하며 인간들이여, 당신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즉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지혜가 사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논박을 하며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며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소 내용인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밑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신을 믿지 않고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든다 등의 내용은 비난할 것이 없는데 자신을,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페이지 15페이지와 27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